안녕하십니까. 상구보리의 자동차 여행입니다. 지금 시간은 4시 49분이고요. 오늘 볼 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수원으로 출발합니다. 오늘 볼 차는 영상 캡처를 제가 못해서 죄송합니다. 출장이 좀 갑작스럽게 잡혀가지고 제가 어저께 짐 챙기느라 뭐 이것저것 하느라 캡처를 깜빡했습니다. 일단 그래서 영상 캡처 할까? 잠깐만요. 오케이. 네, 오늘 볼 차는 2017년 8월에 출고된 BMW F16 M50D입니다. 주행거리 16만 킬로, 판매 가격은 3,250만 원입니다. 야, 이게 색깔을 이렇게 보면 어두운 색이라 실내는 베이지고, 이력을 보면 소유자 변경 4회, 내차 피해는 2,100만 원이 있습니다. 뭐 이런저런 수리가 많다는 얘기죠. 일대 차주는 3년. 뭐 주인은 한 3번 정도 바뀐 것 같습니다. 특수 이력은 없고 보험 이력은 1,700만 원, 도장 140. 무슨 소릴까요? 차 가격이 있는 차는 이게 약간 대중이 없기 때문에 트렁크 후방 쪽 수리가 있거든요. 트렁크 하나만 수리한 거 치고는 보험 이력이 좀 많은 편이죠. 자, 이력을 보겠습니다. 별로, 부산에서 출고됐고요. 별로 특별히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 에어컨 정비했고, 뒤쪽에 쇼 정비했고, 머플러 통째 교체해서 비쌌다. 네, 그럼 올라가서 확인해 보시죠. 네, 방금 편의점에서 커피를 한 잔 샀습니다. 가면서 먹어야죠. 잠은 안 오지만 그래도 장거리 여정인데 벨트 메고 가자. 오랜만에 수도권으로 갑니다. 지금은 2025년 3월 말이고요. 예상 도착 시간은 9시 반 정도인데, 안 쉬고 갔을 때 말이고 10시경 도착하지 않을까. 차 안 막히면 그거보다 조금 더 빨리 도착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아침 일찍 출근하시네. 걸어가시네. 참 세상에는 저 말고 부지런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다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볼 차는 이제 BMW X6입니다. X6는 X5의 쿠페 버전이죠. 그래서 정체성이 뭘까? 그냥 좀 더 예쁘게? 제 기준에서는 아니지만 이제 일반적인 보편적인 시각에서는 조금 더 예쁜 차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예쁜 X5, 좀 날렵한 X5. 개인적으로 저는 꼰대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전통적인 형식의
X5가 더 예쁜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취향이니까요. 자, 이제 남해 고속도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연료는 많이 남아있고, 오늘 볼 차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오늘 볼 차는 3.0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입니다. 여기에 이제 터빈을 3개를 붙여가지고 380마력, 약 토크가 70kg 포스미터가 넘는 어마어마한 저속 출력, 특히 저속 출력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략 휠베이스가 2990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정확한 사양을 기억을 정확하게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공차重量은 2202.2톤이 넘습니다. 굉장히 거대한 차죠. 그리고 디젤, 제가 이제 이슈 이런 것들, 고질병 이런 것들을 사전에 검색해 보는데 그냥 일반론적인 관점에서 알려져 있는 고질병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주행거리가 있으니까 뭐 하체 문제, 근데 하체는 또 에어쇼크는 또 수리를 해놓은 것을 보니까 그래도 전차주가 어느 정도 정비를 하고 타지 않았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감 같은 것은 있고, 또 이 차의 특성상 이런 차 타시는 분들이 주인이 바뀔 때, 소유자 변경이 될 때 일반적으로는 정비를 한번 하고 타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좀 기대에 봄직하고, 또 사고도 다행히 앞쪽 사고보다는 뒤쪽에서 난 사고고, 그 다음에 이 단건에 대해서 이제 1,700만 원 정도의 그 수리비가 나왔다는 것은, 또 공임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은 정말 트렁크, 그 다음 뭐 테일램프, 그 다음에 여기 이력에서 볼 수 있듯이 머플러 뭐 이렇게 건들면 이런 차는 뭐 1,000만 원 훌쩍 넘는, 2,000만 원에 육박하는 저런 보험 이력이 생성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어느 정도 납득이 가고 수긍이 가는 그런 차라고 생각합니다. 어저께 판매자분하고 연락을 했을 때 차는 외부 주차장에, 원래 이 단지가 수원 오토 컬렉션에 있는 위치에 있는 상사인데 그 외부 주차장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차장까지 남은 거리는 342km고, 글쎄요, 뭐 수원은 워낙 대규모 장사를 하는 상사들이 많은 곳이니까 뭐 우선순위에서 밀려가지고 뭐 외부 주차장으로 밀려나가 있는 건지, 상품성이 떨어져가지고 실내전 시장 말고 외부 주차장으로 나가 있는 건지, 혹은 입고 기간이 길어가지고 나가 있는 거지, 뭐 그 세부적인 사정까지는 뭐 미루어 짐작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일단은 가서, 어떻게 보면 외부 주차장에 있으면 차 보기가 상대적으로 더 좋기 때문에 그렇게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조금 이제 아닌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 디젤 차가 갖고 있는 그 태생적인 한계, 디젤 차는 아무래도 카본이 많이 나오는, 즉 매연이 가솔린 차 대비해서 이른바 이제 미립자, 미세입자들이 좀 더 많이 나오는, 애초에 이제 연료 자체의 특성상 이제 탄 덩어리들이 조금 덜 타고 남은 탄 덩어리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내연기관인데, 디젤, 특히나 최신 디젤 엔진의 특성상 배기가스 재순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 배기가스 재순환 과정에서 쌓이는 이런 퇴적물의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 기인돼서 나오는 이제 부품의 기능 저하, 기능 상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배기가스를 다시 흡기로 집어 넣어 가지고 연소실로 들어보내기 때문에, 그래 그로 인해서 연소실의 온도를 낮춰서 이제 녹스 발생을 줄여 가지고 뭐 배기가스, 인체에 해로운 배기가스를 줄인다는 큰 맥락의 이유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인젝터 당연히 좀 지저분해질 것이고, 흡기 매니폴도 지저분해질 것이고, 그리고 또 EGR 관련되어 있는 EGR, DPF 말할 것도 없고, 터빈 말할 것도 없고, 등등등의 부품들이 영향을 받게 되고,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부품들이 이제 어느 하나가 컨디션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 나머지 부품에도 영향을 주는 그런 이제 악순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운명 공동체의 이른바 키트 어셈블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젤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배기가스 재순환 시스템에 의한 어떤 부품의 컨디션 저하가 생길 때는 모조리 뜯어가지고 같이 정비를 하는, 주기적으로 청소 혹은 주기적인 부품 교체가 필연적인 그런 내연기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 가솔린과 제차처럼 그런 LPG 차량에 비해서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료 자체만으로 보면 LPG가 가장 청정 연료라고 하고, 실제로도 LPG, 물론 연소실 온도가 높아진다는 측면에서 헤드가 받는 부하가 이제 좀 크다 보니까 애초에 엔진을 좀, 헤드를 좀 튼튼하게, 배기 밸브 이런 것들을 LPG 차가 좀 튼튼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측면이 있지만, LPG 엔진이 일반적으로는 부품의 어떤 장고장 이런 부분이 좀 적고, 그 다음에 이제 가솔린 엔진, 그 다음에 또 디젤 엔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뭐 하이브리드 차니 전기차니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추세지만, 그래도 내연기관이 근간이고 아직까지는, 그 다음에 이 내연기관의 종류로서 방금 말씀드린 디젤 엔진, 가솔린 엔진, 또 LPG, 하이브리드 이런 것들을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개인적으로 저의 취향과는 좀 다소 동떨어져 있는 오늘 X6인데요. 지나치게 제 기준에서는 자동차로서도 너무 큰 덩치를 가지고 있고, 휠베이스가 또 거의 1900이 넘어간다는 거는 이제 자동차에서 죄송합니다. 1900이 아니고 2900이 넘어간다는 거는 자동차에서 가장 많은 휠베이스의 평균 휠베이스가 2700에서 2750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어 놔야 동작의 이질감이 적고, 그 다음에 우리 도로나 주차 환경, 이 자동차는 필연적으로 바퀴가 4개다 보니까 내외륜차가 발생을 하고, 또 내외륜차가 무엇이냐고 하면 쉽게 말하면 앞바퀴가 돌아나가는 반경과 뒷바퀴가 돌아나가는 반경에 차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생김으로써 이른바 이제 배가 걸린다고 하죠. 우리가 주차장에 이렇게 기둥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특정한 지점을 앞바퀴가 갔다고 해서 뒷바퀴가 그 동일한 각도로 지나갈 수 없을 수 있잖아요. 걸리기 때문에. 이런 길이가 긴 차들은 크게 돌잖아요. 크게 돌아라 하잖아요. 뒷바퀴가 걸리기 때문이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내외륜차를 단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앞바퀴와 뒷바퀴의 이런 선의 각도의 차이, 그로 인해서 오는 운동성의 저하, 기동력의 저하 등등이 있겠죠. 그래서 휠베이스가 너무 길면 이제 장점은 직진 안정성은 좋아질 수 있겠지만, 사실 차가 계속 직진으로만 운행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단점이 또 늘어나게 되죠. 예를 들면 이제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휠베이스가 3000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오닉 5를 소유했을 때 너무 지나치게 긴 휠베이스 때문에 단점이 더 크게 부각됐던, 차가 좀 둔하게 느껴지고 주차할 때 그 다음에 골목길에서의 이런 불편함이 컸거든요. 그래서 뭐 누군가에게는 장점, 누군가에게는 단점이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자동차 산업의 역사로 볼 때 휠베이스는 2700에 수렴한다. 평균을 내보면 2700에서 2750에 수렴한다. 왜냐하면 그게 가장 적당하기 때문이다 라고 역설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또 X5, X6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런 덩어리감, 일단 빵이 크잖아요, 차가. 이런 덩어리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이런 차를 선호하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휠베이스, 그 다음에 이 차의 덩치, 그 다음에 뭐 전장, 전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차의 공차 중량 이런 것들은 그분들에게는 장점으로 작용하는 요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어찌되었건 오늘 차는 저 개인적으로는 내심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떤 상태일지 저와 함께 올라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커피를 좀 마시면서 약간 지금 솔직히 살짝 졸리거든요. 이게 장거리가 오랜만이라, 장거리도 이 굳은살을 만들어야 장거리 갈 때 안 피곤하기 때문에 지금 굳은살이 다 빠져 있어 가지고 오랜만에 장거리라서 커피 마시면서 정신 좀. 네, 지금은 7시를 이제 목전에 둔 6시, 이 시계가 좀 빠르거든요. 58분입니다 지금 이제 중부 내륙에서 상주, 무슨 고속도로야 이거. 올 때마다 헷갈려. 아무튼 갈아탑니다. 남은 거리는 180km대로 진입했고 시간을 도착 시간을 5분 땡겼습니다. 지금 날이 따뜻해졌거든요. 이제 겨울이 사실상 끝나고 저희 집 앞에 벚꽃이 폈어요. 제가 사진을 첨부할 수 있으면 첨부할 텐데, 벚꽃이 밤에 운동하고 있는데 보니까 설마 이게 벚꽃인가? 벚꽃이더라고요. 벚꽃이 하기야 3월 말이면 4월 초에 이제 벚꽃이 풀 개화하니까. 아무튼 그래서 벚꽃 피는 봄이다. 근데 이제 벚꽃은 개화 시기가 정말 찰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봄을 만끽할 수 있을 때 만끽하자. 날이 풀리니까 이른바 이 중국발 이 미세먼지가 이렇게 창궐을 합니다. 이게 봄의 상징이기도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지금 요 앞에 차 아주 궁뎅이가 아주 들썩들썩 난리가 났네요. 아주 호들갑을, 앞에 차가 뻔히 막히는 게 보이는데도 왜 저러는 거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른바 부산 운전이 뭐 거칠다, 괴팍하다고 하는데, 요즘에 제가 전국 다녀보면 수도권이 더 거칠어요. 수도권이. 보세요. 특히 강남 제가 새벽에 운전해 보니까 거긴 또 가관이더만. 깜빡이도 안 놓고 저렇게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제가 뭐 차 가지고 차 가치 평가를 하긴 그렇지만, 차만 좋으면 뭐 하노? 차만 좋으면 뭐 해? 저런 기초 규범 의식이 없는데, 저게 우리나라의 현실 아닐까요? 제가 비관론자는 아닌데 이제 이른바 반칙 잘 쓰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이기기 위해서, 남을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지. 페어플레이어 정신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저렇게 부자가 되지. 역설적으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게 현재 우리나라 사회 단면인 것 같아요. 이른바 기득권이라고 하는. 저 봐, 저 깜빡이 놓고 들어온 차들 없어. 이 차도 마찬가지고, 저 앞에 벤츠도, 저기 있는 차도 누가 깜빡이를 켭니까 요즘에. 제가 요즘 알바 부업을 하면서 보면 깜빡이 넣고 다니는 차를 진짜 잘 못 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차들은 오토바이 욕하잖아요. 이륜차와 욕한단 말이에요. 참고로 저 지금 오토바이 다 팔았습니다. 저 이륜차 오너 아니에요 지금은. 근데 차는 오토바이를 욕해요. 근데 정작 자기들은, 그러니까 자기 똥구멍에 똥 묻은 거, 똥 묻은 놈이 말 그대로 똥 묻은 놈 손가락질하고 있어. 뒤에 설사똥 잔뜩 묻혀놓고 저기 토끼똥 묻은 놈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아, 진짜 그렇다니까요.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지. 약자한테 잣대가 엄하고 강자한테는 꼬리 살랑살랑 똥 묻은 꼬리 흔들고 앉아있고 알랑방구 끼고 약자를 짓밟고 약자의 몫을 빼앗고. 아니 이게 현실입니다. 제가 비관론자가 아니고 저도 이런 말씀 막 이렇게 하기 싫은데 비관론자가 아니고 그게 현실이에요. 그거를 좀 직시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밟히는 사람이 밟고 있는 사람을 응원하고 있다니까요. 요즘 우리 사회의 단면이에요. 짓밟히는 사람이 짓밟는 사람을 응원하고 있어. 그걸 말리는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있어. 짓밟히는 사람이. 그게 우리 사회의 단면이에요. 뭐 저는 정치의 뭐 좌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 그런 없어요. 그런 거. 뭐 좌편향 우편향. 그러면 좌익이 뭐고 우익이 뭔지 정의를 해보라고 해도 정의를 못해. 여러분 한번 정의해보세요. 뭐가 좌익이고 뭐가 우익입니까? 정의 한번 해보세요. 그 자체도 그런 개념도 없다니까요. 지금 우리나라 사회는 그런 기득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이른바 우익이라고 하는, 그게 좀 잘못된 것 같아. 제가 지금 목소리가 높아지는데 그런 정의 개념부터 다시 정리를 해야 돼요.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편에 투표를 하는 거 뭐 괜찮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없는 사람이 없는 사람의 편에 서서 이런 것들을 이른바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뭐 이거는 뭐 제가 아는 지식이 그럴 얘기할 지식이 없는 사람이지만 사회 부의 분배를 주장하는 사람한테 투표를 한다. 아,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정치고 투표, 국민의 권리를 찾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절충점을 그 상호 간의 이견과 이데올로기의 대립 혹은 차이가 있는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같이 더불어서 하는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잖아요. 토론하고 합의하고. 그쵸? 근데 요즘의 단면을, 사회의 단면을 보면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뭐가 빨간 당이고 뭐가 파란 당이고 뭐가 노란 당이고 뭐가 하얀 당인지 모르겠어요. 심지어는 국민들도 도대체 국민들이 바라는 이상향의 세상이 뭐지? 그냥 갈라치기 하고 서로를 욕하고. 아, 그럴 거면 나라를 그냥 다시 한 10등분 해요. 10등분. 아니 100등분 하든가 동으로 나눠. 그냥 나라를 동 단위로 쪼개. 뭐 동 단위로 쪼개기 그러면 아파트 단위나 쪼개 그냥. 아, 이게 뭐 그러니까 이게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 찬성을 위한 찬성 이런 거 하지 말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건전한 토론과 합의, 그 다음에 합의가 됐으면 이른바 규칙이 정해졌으면 그 규칙을 따르는 그런 것들,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법치주의 국가잖아요. 법을 따라야 돼요. 헌법, 세부 법령, 규칙을 만들어 놨어요. 자, 차를 운전할 때 차로를 바꾸려고 내가 진행 경로를 바꾸려고 하면 깜빡이를 켜서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 세부 규칙도 있잖아요. 한 30m 정도 전은 충분히 알려야 된다. 주위의 차량에 이런 거 있잖아요. 깜빡이. 자, 깜빡이부터 얘기 나온 거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운전면허 시험 다 보셨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미리 깜빡이 안 켜면 떨어뜨립니다. 근데 왜 우린 그렇게 안 하고 있죠? 이거는 여러 가지 너무 우리 사회가 이놈의 권력에 대한 야망 때문에 이렇게 국민들한테 볼멘 소리 나올 만한 정책이나 행정을 안 하고 있어요. 단속을 안 한다는 거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생각해보면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이 내비가 다 알려주는 이 카메라 생기고부터는 길에 교통경찰이 안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보여요. 왜 안 보이는 거지? 그러면 경찰관들은 뭐 하고 있는 거죠? 다 민원 처리하고 있는 거겠죠. 어떤 민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우리나라 사회가 이 경제 속도, 즉 먹거리 해결이 생각보다 주머니가 채워지면서 생략하고 넘어온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야, 됐어. 넘어가. 이 빨리 해야 돼. 넘어가. 야, 이거 해야 된다. 됐다. 한 걸로 치고. 이렇게 너무 우리가 지름길로 돌아온 것 같아요. 계단을 한 계단이 아니라 3계단, 5계단 이렇게 뛰어넘고 와가지고 우리나라 사회가 정말 선진국처럼 보이지만 이게 아닌 거예요. 속빈강정까지는 아니겠지만 좀 내실을 채워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다시 도약을 해야 되는 시기에 우리나라 지금 꼴을 보세요. 이게 무슨 꼴입니까 도대체? 그리고 앞으로 제가 그런 짤을 한번 봤는데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전체 조례를 하면 벌써 학년에 전체 학생이 모이면 그 줄 길이가 완전 달라요. 저학년일수록 엄청나게 짧아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인구가 그렇게 짧아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인구가 줄어들면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채워야 되겠습니까? 뭐 출생 장려를 하든지 외국인을 채우든지 그쵸? 어떻게 수를 내야지. 그런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가야 될 방향, 구체적인 계획, 실행 방법, 차선책 이런 등등을 논의하고 미래를 쳐다보면서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저긴데 어떻게 가는 게 좋을까라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답답한 마음에 이런 말씀을 들어봅니다. 아무튼 저는 차고지로 지금 이제 접근하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개뿔도 모르는 놈이 이렇게 떠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겠지만 나 하나부터 그렇게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주제넘게 말씀드려봅니다. 아침부터 급발진하네. 다시 평정심을 가지고 오늘 제가 해야 될 저의 과업에 축제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1km 전방에 차고지가 있거든요. 야외 주차장인데 일단 9시부터 차를 볼 수 있다고 했으니까 거기 이제 주차장을 관리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거기 얘기를 하고 차를 보면 될 텐데 수도권 매장의 이제 특징이 복잡하다는 거죠. 동네 복잡다, 동네 시끄럽다.
와, 여기 너무 많이 바뀌었네요. 주변에 뭐 전부 뭐 주상복합 혹은 아파트 이런 게 생겼구나. 앞으로 여기도 여기가 권선구청이구나. 여기도 앞으로 많이 바뀌겠네. 근데 여기 공기 너무 안 좋네요. 서부 경기 뿌해가지고. 아휴, 수도권이 뭐가 좋다고. 제가 다녀보면 좋기는 동쪽이 좋은데, 우리나라에. 혹은 전라도, 경북, 경남 이런 데가 좋습니다. 여긴 것 같은데. 저기 차들 와이퍼 이렇게 올려놓은, 여긴가. 아무튼 도착을 했고, 여기도 뭐 엄청 박힌 것 같은데요.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여긴가 보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출발합니다. 약 100m 전방에 목적지 출발합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 일단 도착을 했는데 여기가 주차장인 것 같긴 하거든요. 여긴가 보네. 일단 제가 맞는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다. 와, 복잡하네요. 이 주차 제대로 볼 수 있겠나. 일단 내려서 좀 찾아볼게요. 여기가 맞나? 다음 연락입니다. 여기는 정비소인 것 같은데. 그쵸, 여기는 카센터고. 어디야? 여기 어디인 것 같긴 한데. 도대체 어디야? 제가 수도권 이래서 별로 안 좋아해요. 이게 뭐 얼마나 불친절합니까 이게. 뭐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주소 찍어가지고 그대로 왔는데. 아이씨, 뭐야 이게. 이 수도권에만 사시는 분들은 이런 걸 잘 못 느끼실 거예요. 확실히 지방하고 달라. 지방보다 불친절해. 여러모로 수도권이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시끄라고. 차를 이거 보세요. 이게 이중 삼중으로 해놨는데 이거를 차를 빼주면 다행인데 안 빼주면 아주 환장합니다. 판매사는 나타나지도 않고. 어디야? 저기 건너편인데. 저기네요. 아이씨, 바보지. 이 길 건너 여기를 놔두고 한 바퀴 돌았는데 여기입니다. 여기. 일단은 반장님이 찾아올게요. 이 줄 보세요. 줄. 차를 몇 대를. 환장하겠다. 진짜 환장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수도권을 싫어하는지 아시겠죠? 적어도 차를 연락을 해놨으면 차를 좀 빼놓는 성의는 보여놔야 되는 거 아닌가? 사람이 지나갈 공간도 없네. 아우, 참, 아우. 진짜. 안녕하세요. 차량 검수하러 왔거든요. 검수요? 네네. 안녕하세요. 차 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차 번호가 X6에 네 맞습니다. X6 네. BMW예요. 네네네. 70 앞에만 조금 빼주면 안 돼요. 뭐 앞차를 조금 빼. 이거 가져가세요. 네, 최대한 뭐 앞차만 조금 빼줘도 되잖아요. 검수하는데. 네, 뭐 그렇게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아, 저 차. 키 하나는 배터리가 죽었네. 아, 살아있네. 이 차입니다. 일단은 환경이 좀 답답하네. 일단 장비를 가지고 올게요. 뭐 제가 뭐 이분들을 원망하거나 탓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늘이 뿌연 게 어느 순간부터 하늘이 봄 되면 하늘이 뿌옇다 하는 게 이제 익숙하고 상식이 되어 버렸잖아요. 이제 계속 같은 상황이 반복되니까 이제 그런갑다 하는 거죠. 그런 이제 생각들이 굳어지는 거죠. 이상하지 않잖아요. 봄 되면 하늘이 뿌옇지지. 아이 참 뭐 소리가 왔네. 그렇듯이 이 복잡하고 사람 많고 땅 좁고 부족한 이 수도권에 살다 보면 그냥 이게 당연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뭐 원망하거나 탓할 필요 없고,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여기 안 오는 거고 상관없으면 오는 거고 하는 거죠. 일단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대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좀 아쉽긴 한 부분이, 저렇게 이 정도 차를 보러 오는데 이 정도 협조도 안 될 것 같으면 저 키 불출하시는 분이 세 분이나 왜 필요할까? 한 분만 있으면 되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제가 주저는 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여기서 지금 뭐 영상을 제대로 촬영하는 게 힘든 상황이고, 일단 제가 다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뭔가 지금 참, 네, 그렇습니다. 가면서 말씀드리죠. 네, 차는 다 봤습니다. 마무리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참 차 보기 힘들다, 그죠? 네, 좀 다행스러운 부분은 특별히 이상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누유는 오일 컬러 쪽하고, 그 다음에 헤드 잠박 카바, 그 다음에 인젝터 쪽으로 약간 누설이 있습니다. 다행히 머플러 쪽에 나오는 끄름은 깨끗하고, 뒤쪽 사고는 수리비가 뭐 2천만 원씩 나올 건 없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른바 공업사들의 이제 수입차 이렇게 판금하고 이렇게 교환하는 건 수입차의 주요 수입원이겠구나. 뭐 작업하는 건 국산차랑 똑같은데 돈은 총구액은 더 많으니까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 차가 딱히 정비된 부분이 없어요.
뒤쪽 쇼크가 교환됐다고 뜨는데 그것도 좀 오래돼 보이고, 마운트부터 뭐 그냥 부품 하나부터 10까지 그냥 출고 상태입니다. 그래서 달리 얘기하면 지금 하나부터 10까지 정비를 필요로 합니다. 진동도 많이 올라오고요. 엔진에 약간 미세한 부조도 있습니다. 인젝터를 일단 점검해 봐야 되겠고, 인젝터 6개고, 터빈에 뭐 누설이나 이런 부분은 안 보입니다. 누유는 잡아야 되겠죠. 누유는 잡고 타야 될 것 같고, 마운트 교환해야 될 것 같고, 흡기 매니폴더, 그 다음에 인젝터, 그 다음에 EGR도 뭐 전혀 푼 흔적이 없습니다. 벨트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냉각수 뭐 이런 부분은 괜찮고, 뭐 하부 부식이나 사고 수리 부분은 의외로 오른쪽 디펜더 판금이 있고 트렁크 교환이 있고, 그 외에는 특별한 거 없으면 백판넬도 괜찮고요. 나머지는 출고 상태고, 뒷범버는 좀 교환이 아니고 뒷범버 성형을 해서 했던데, 아무튼 보험 견적에 비해서 수리 컨디션이 좀 아쉬운 부분. 근데 아무튼 차가 특별히 문제가 없었다 하는 점은 좋았습니다. 그냥 16만 킬로 탄 차에 그냥 표준적인 상태였다. 뭐 더도 덜도 없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수리를 해서 탈 의향이 있다면 구매를 추천드리고, 아유 수리 또 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런 차 구매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저의 의견이고요. 진짜 수도권 이래서 제가 그다지 오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아무튼 저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